벌써 설날이 지난 지가 꽤 여러 날이 지났네요. 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기가 시기니만큼 정월 설을 맞이해서 우리 새시 풍속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오늘은.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새해를 맞이해서 하여간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만사 형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정월 설날을 떠오르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이제 세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을사년이죠. 네. 을사년 중에서도 푸른 뱀의 해라고 그러는 그 연유에 대해서 좀 아시면은. 네네네. 저도 사실 뭐 푸른 뱀의 해, 뭐 흰 말의 해 이제 이런 말들을 근래에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만 옛날에는 이런 말들을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근래 방송에서도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는 걸 들으면서 저도 궁금해서 좀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이제 주역을 보면 주역은 사실은 양과 음과 양, 음양론입니다. 주역의 철학적 기초는 음양론에 의해서 어떤 세상의 변화를 설명해내는데요. 주역이 이제 기원전 11세기경 주나라 때 만들어졌다고 보죠. 그 주역의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보는데 어쨌든 이제 이 푸른 뱀의 해. 왜 푸르다고 말을 하지? 근데 요거는 오행으로 넘어갑니다. 오행. 오행이라는 게 역사적 문헌에서 최초로 나타나는 거는 그 서경 홍범장의 서경의 홍범편에 나옵니다. 거기에 간단하게 오행이 오행 목화토 금수 이 5가지를 이제 오행이라 칭한다라는 정도로 간략하게 나오는데 문헌적으로는 그게 최초로 나타난 오행이란 단어고요. 그게 오행이 이제 예를 들어 약간의 이론으로 오행의 이론이 정립되기 시작한 게 맹자 이후에 추연이란 사람이 제 나라에 살고 있었는데 이 추연이란 사람이 오행론을 약간 이론화시키는 작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음양 오행론으로 중국인의 철학으로 아시아의 철학으로 이렇게 역사와 어떤 인간의 삶에 대해서까지 해석을 시도하기 시작하는 게 이제 한나라 이후에 음양 오행 이론이 완전히 정립이 되는데요. 제가 볼 때 이제 주역 홍범을 말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기자조선이 이제 뭐 중국의 어떤 왕자가 해동에 와서 이제 해동을 다스렸다. 그 사람을 이제 기자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보면 기자가 무왕에게 이제 오행에 관해서든 뭐 홍범 구주라고 해서 국가를 다스리는 기본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홍범 구주인데 그걸 기자가 무왕에게 얘기했다는 걸 보면 혹시 우리 이 한반도란 표현은 좀 올바른 표현이 아니지만 우리 단군 조선 때 이미 그러한 오행 사상이 우리 민족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에. 그러면 이게 단순히 중국의 철학이라기보다는 분명히 우리 단군과 고구려 시대 이런 이런 동북방의 문화와도 연관성이 있을 거다. 근데 어쨌든 주역의 이론으로 놓고 본다면 오행론은 좀 이렇게 주역 이후에 이론화 정립된 거기 때문에 주역의 사상과는 이렇게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이제 좀 다른 체제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십간 십이지라는 거, 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 이제 이게 십이지에 해당하고 십간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걸 이제 십간이라고 하는데요. 십간의 무자와 갑을병정의 갑자를 합치면 십간 갑을병정 갑과 갑자을축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가 배랑안에 그 단어가 생각 안 나는데 을사년이니 뭐니 이제 이걸 연호라고 하는 건 이제 황제 저거 이 두 글자 60갑자 순서대로 이걸 조합하는 방법이 십간의 첫 글자와 12지의 첫 글자를 합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글자를 합치고 세 번째 글자를 합치고 그러면서 이제 60갑자가 몇 바퀴 돌아가면 이제 60갑자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오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목화토 금수에서 목은 갑을병정에서 갑은 을은 무슨 푸른색, 갑은 흰색, 이런 색깔, 이 오행의 색깔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을사년 할 때 을이라는 것은 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건 푸른색. 이렇게 해서 이제 오행론의 기초에서 지금 이제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게 아마 오행론이 유행하면서부터 성행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뭐 오방색이라는 그 우리가 농악할 때에도 그 풍물 치는 사람들이 5가지 색깔의 띠를 두르는 걸 이제 오방색이라고 하고 무속에서는 오방색을 많이 사용하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 어떤 세상의 변화의 이치를 다룬 역의 원리와는 그다지 관련이 없는 얘기다. 다만 오행론의 입장에서 오행론을 펴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게 어떤 지구의 생성을 이야기한다. 어떤 삶의 생성, 어떤 천지의 생성. 이 5가지 오행이 천지를 생성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무가 흙에서 난다든지, 그러니까 토에서 나무가 난다. 그다음에 화생토. 그럼 이제 불에서 흙이 생겨난다. 왜 불에서 흙이 생긴다고 생각했을까? 궁금하지 않았어요? 제가 아까 이제 여기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어요. 왜 화생토라고 했을까? 우리가 이제 뭐 세계 테마기행이나 이런 그 해외 그 지질이 이렇게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우리가 이제 그 지리 시간에 배운 토양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한 기억에 의하면 이거는 이제 화산토다, 이거는 뭐 현무암은 화산토에서 나왔다든지 그런 이제 흙이 화산이 폭발할 때 쏟아져 나오니까 불 속에서 마치 흙이 생성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생토 이런 게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상생이라고 하고 또 상극의 개념도 있고 물과 불은 이제 상극이죠. 그러면 이제 수극화. 그럼 물과 불은 서로 극한다. 뭐 이런 상극의 이야기를 뜻하고. 근데 이게 어떤 생성 원리라고 천지의 생성 원리로 설명을 하는데 뭐 이거는 아마 제가 그리스 철학의 그 유물론의 그 데모크라토스의 말들, 옛날에 그 그리스 유물론 철학자들이 뭐 흙이 지구의 뭐 그 근본이다. 내지는 이제 흙에서 모든 게 비롯됐다. 이런 식의 그 초기 유물론적 사고 수준이 아닐까. 오행론도 물론 이제 그 그리스 철학과는 다르게 좀 더 정교하게 서로 상극과 상생으로 설명해내는 부분이 있지만, 그런 이제 이론적 토대 위에서 이제 색깔로 구분하는데 이게 뭐 특별히 무슨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저는 이게 뭐 그다지 우리가 중시해야 될 만 푸른 뱀의 해에 났으면 뭐 아이가 어떻고 뭐 예를 들면 뭐 하얀 뱀의 해에 나면은 뭐 어떻고 이게 어떤 사람 태어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칠까. 어쨌든 그런 거는 좀 지나친 확대 해석이 아닐까. 저는 좀 이 오행론에 대해서 이게 좀 철학적으로 이론이 정립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오행. 네. 음양론에 대해서. 네. 근데 뭐 깊은 건 아니고 그냥 그 정도만 알아두면 그냥 이랬구나. 이래서 푸른 뱀의 해, 이래서 뭐 하얀 말의 해 이렇게 구분하는구나. 그런 이론에 기초하고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제 어릴 때의 기억인데 그때는 뭐 설날이 많이 기다려지기도 했지만은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고 첫 번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옷 같은 거 선물을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해주잖아요. 네, 설빔이라고 설빔. 노상 옷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뭐 가장 큰 명절이라 하면은 설하고 이제 추석을 들 수가 있는데 설 때나 뭐 새 옷이나 입고 새 신이나 사주면 신고 이제 그러던 시절이라서 되게 설날이 기다려졌던 것 같아요. 그런 등등의 이유로다가. 근데 내 어렸을 때 이제 고향에서 보면은 설날 당일날 다음부터 동네 이제 젊은이들이 한 3, 4, 5 이렇게 모여서 동네 어르신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세배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세배 받는 입장에서는 항상 뭐 푸짐하게 음식 차려놓고 덕담도 나누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참 정겨웠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런 세배 받는 입장에서 좀 부찬해하는 측면도 없잖아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를 보아하니. 왜냐하면 그 세배를 오면은 그냥 세배 받는 입장에서도 딱 정자를 하고 이렇게 옷을 갖춰 입고 세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아마 조금은 귀찮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참 제가 느낄 때는 정스럽고 정겨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 세배가 없어진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사실 세배라는 건 좋은 풍속이죠. 이렇게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면서 세배를. 그러면 또 마을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저 누구 집 아들 누구구나 이제 이걸 알게 되죠. 근데 제가 지금 우리 마을에서 동네 20대 이런 애들이 저를 잘 몰라요. 한 마을에 수십 년을 살아도. 그러니까 저는 알죠. 제가 이제 제 누구 집 아들이라는 걸. 근데 그 아이들이 저를 몰라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이제 TV 이런 것 때문에 집 밖에 잘 나오지도 않지만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있고 뭐 마을에 나와서 아이들끼리 놀지도 않고 이런 마을의 어린이들 문화가 사라져버려서 마을 아이들이 어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봐도 인사를 안 합니다. 그냥 지나가죠.
이게 제가 아니 얘네들은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마을에서 어른들을 만나도 인사를 안 하나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는데 이게 아이들이 어른을 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농촌 생활의 큰 문제가 아닌가. 예전에는 이제 마을 공동체 문화가 살아 있어서 뭐 마을의 행사에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다 같이 모여서 먹고 놀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로 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대동회를 해도 그냥 마을 어르신들만 모여서 그 행사가 치러지지. 아이들은 오지도 않거니와 그걸 또 데리고 오는 부모도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게 우리가 세배가 사라지고 어떤 세시풍속이 사라지면서 아주 그 개인주의적 삶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좀 한 마을에서 접촉이 사라지는 이런 현상을 낳았다. 대단히 좀 이거는 좀 안 좋은 문화죠. 좀 그런 뭐랄까 이게 우리가 점점 좀 인간다움 어떤 공동체적 정신 이런 거 문화 이런 게 사라지고구나 이런 걸 아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좀 어찌 보면은 좀 안타깝기도 해요. 그런 네. 모습들이. 나는 같은 동네 살면서 어른은 알아보는데 아이가 못 알아본다고 그랬죠. 네. 참 이것도 어떻게 제가 먼저 인사를 하죠. 야 누구 아들 너 잘 지내고 있어? 너 아빠는 요즘 잘 지내고?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해야 애들이 안녕하십니까? 그때 인사를 해요. 먼저 인사하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래서 이건 조금 어쨌든 이유를 이유를 정확히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좀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설날 즈음에서 우리 고유의 또 세시풍속이라면 어떤 게 또 있겠어요? 네, 세배 다니는 것 빼면은 이제 우리가 쥐불놀이도 했었고, 또 마을과 마을끼리 이제 돌팔매질, 돌싸움, 그런 싸움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요. 네. 여기 양평에서도 예전에 막 쥐불놀이 할 때 상대 동네하고 막 네. 싸움하고 그랬습니까? 네, 정월 설 이후부터 보름 때까지는 일단 마을과 마을끼리 돌팔매질도 심하게 하고, 네. 또 제가 어릴 때는 그런 문화가 사라지고 없었지만 이제 곶싸움이라는 게 우리 세시풍속에 남아 있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마을과 마을끼리 아주 정식 대항을 하는 거죠. 큰 동아줄을 엮어서 장수를 2명 태우고, 이렇게 서로 힘을 모아서 부닥쳐서 줄다리기와는 조금 다른 방식이지만 어쨌든 이건 이제 부딪혀서 무력적인 힘의 충돌로 승패를 가르는 그런 곶싸움이 이제 우리 큰 세시풍속 중에 하나인데 저희 때만 해도 이제 그런 게 사라지고 없고 저희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돌팔매질, 윷놀이 또 정월 보름에 이제 쥐불놀이와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이제 훔쳐 먹는다. 우리는 이제 훔쳐 먹는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잡곡밥? 네, 오곡밥하고 이제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 그걸 이제 다 같이 비벼 먹으면 장수한다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집에 부뚜막에다가 이제 오늘 저녁에는 몇 회의 아이들이 올 거란 걸 계산해서 밥 몇과 나물을 이렇게 몇 소반을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살금살금 밤에 이제 아이들끼리 몰래 부엌에 들어가서 밥 한 공기와 반찬 몇 가지를 이제 훔쳐 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훔쳐다가 마을 이제 아이 집 한 군데다 정해 놓고 그 집에 가서 화롯불에 이제 다 같이 섞어서 과 반찬 훔쳐온 걸 다 섞어서 큰 다라나 양푼이 이런 데다가 넣어서 비벼가지고 마을 아이들이 다 같이 그걸 나눠 먹는 겁니다. 네, 그런 놀이를 해마다 이렇게 그 유래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아마 그게 무병장수하고 건강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해요. 몰라 정월 대보름에 자쿠밥 오곡밥 먹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먹는 걸로만 기억을 하지 아이들이 남의 집에 돌아다니면서 훔쳐다가 이렇게 비벼 먹고 그런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마을뿐만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인근 마을들은 우리 외갓집인 용문, 화전리 이쪽도 정월 보름에는 꼭 그런 놀이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아마 양평 전체 인근 여주나 이런 데도 다 그런 풍습이 있었을 거예요. 네. 몰라 저는 설 명절 때 그런 토속적인 놀이라든가 그런 풍습이라고 하면은 세배 말고는 쥐불놀이 아주 기억이 강렬해요 지금도. 근데 제가 사는 동네에 조그만 한 폭이 한 40-50m 되는 시냇가가 흐르고 있는데 거기를 경계로 해서 상대 동네하고 우리 동네하고 엄청나게 돌팔매질 하면서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팔매에 맞아가지고 피 나는 것도 좀 보고 어린 나이 때 제가 학교 다니기 전에 그러다가 이제 심하면은 상대 진영에 넘어가서 옛날에는 논에다가 그걸 뭐라 그럽니까?
벽가리. 벽단을 예. 많이 쌓아놓은 게 집가리라고 하죠. 있었거든요. 집가리라고 그럽니까? 네. 근데 거기다가 불도 지르고 그러면 또 그걸 또 막 끄는 예. 작업도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불 타면은. 그래가지고 그런 어릴 때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아왔어요. 근데 네. 왜 이렇게 그 시기만 지나면 아주 사이좋게 지내요. 네. 근데 꼭 그때만 그렇게 엄청나게 심하게 돌팔매질도 하고 싸움도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늘상 어릴 때 궁금했었어요. 왜 이웃 마을들끼리 사이좋게 안 지내고 싸우지?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나이가 들어서 커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이게 조선시대라는 사회가 병농일치 사회, 농사와 군사를 겸한 사회죠. 평소에는 이렇게 군대라는 게 최소한의 군사수와 장교 집단을 갖고 있고 일반 병졸들은 그 농민들인 거죠. 농민들이 평소에는 농사를 짓지만 전쟁이 나면 괭이와 낫이 곧 무기가 되어서 아니면 뭐 조금 더 훈련받은 집단이면은 이제 뭐 칼과 창도 받겠지만 아마 농민들이 칼이나 창을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그 군사력을 갖고 있지는 못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병농일치의 사회의 특성상 이게 뭐 특별히 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없으니까 마을 간의 대항을 통해서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또 전투를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군사 예비 훈련적 성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의병 뭐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때도 그렇지만 해군에서 이순신 장군이 싸워서 연승을 거뒀다면 지상의 전투에서는 이 육지의 전투에서는 이제 많은 의병들이 일어섰잖아요. 그 의병의 군사력이라는 게 다 농민들입니다. 지휘관급들은 뭐 양반들이 선비들이 했겠지만 일반 의병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 농민들이었을 텐데 그분들의 전투력이라는 게 그 어렸을 때부터 단련된 마을 간의 대결, 대항, 돌팔매질, 뭐 곧싸움, 줄다리기 이러면서 협력과 협동의 정신 그런 게 이제 키워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곧바로 전투력이 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우리가 세시풍속에서 정월을 앞두고 겨울철이죠. 주로 농민들이 모일 수 있는 건 겨울철이니까 겨울철에 그런 세시풍속이 성행하지 않았을까. 제가 추측해보면 봅니다. 뭐 문헌적으로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연구하신 분들도 제가 추론한 이런 비슷한 결론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고 이제 나와서 이제 막대로다가 이제 우리 목검 비슷하게 뭐 검의 모양으로 만든 건 아니지만 칼 크기만한 나무 토막들을 들고 이제 우리들끼리 또 칼싸움을 합니다. 밤에? 예, 야밤에. 그러고 뭐 그날 밤에 쥐불놀이도 하고 하여튼 그 보름날은 거의 이제 한 4-5시쯤 이렇게 모여가지고 10시, 11시까지 그러고 놀았습니다. 몰라 제가 고향에서 한 11살 때죠. 초등학교 4학년 때 68년도에 제가 이제 서울로 전학을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나름대로 저희 고향에서도 그런 풍속들이 이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정월 대보름날 오곡밥 먹는다는 얘기는 듣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그 이상의 대보름날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런 얘기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못 들어서 제가요. 그러니까 제 기억에 아마 70년대까지 그게 그런 활동 그런 어떤 풍속이 이어졌고 80년대 이후로는 뭐 제가 이제 물론 그때는 이제 중학교 졸업 이후에 고향을 떠나 있었지만 이제 그런 방학 때나 이런 때 와 있어도 그런 일이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런 일이 제가 이제 한 18살쯤 됐을 때 17, 18 됐을 때부터는 그런 문화도 다 사라졌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개군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하여튼 중3 때까지는 뭐 아주 정월 초하루 날부터 보름까지는 아이들끼리 모여다니면서 많은 놀이를 했었습니다. 아주 즐거운 사실 인생의 추억에서 소년 시절만큼 아름다운 추억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즐거운 때였죠. 또 겨울철에 어느 기간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연날리기도 좀 많이 했던 거 같아요. 네, 연날리기도 했었네요. 그다음에 팽이치기, 네, 팽이치기, 자치기, 맞아. 구슬치기, 맞아. 겨우내 하죠, 겨우내. 전형적인 겨울철 놀이에요, 그게요. 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필리핀이고 뭐 동남아 국가들 가보면 걔네 나라들도 자치기를 한다는 겁니다. 난 그래서 자치기가 우리 민속, 우리 고유의 것인가 고유의 것이 아닐까 했는데 중국인들도 하고요. 그 자치기는 거의 이 아시아 쪽에 널리 퍼진 문화구나. 그걸 이제 다니면서 봅니다. 몰라 제가 어릴 때 다른 놀이는 그렇지만은 자치기를 제가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 3가지 단계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하도 오랜 시간이 흘러갔고
그 게임의 룰을 잘 모르겠는데 네, 네. 하여튼 제가 잘했던 기억이 나요. 네. 자치기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제기차기 또 겨울철에 예, 많이 했죠. 제기차기, 그렇죠. 제기차기도 많이 하고, 구슬치기 해서 또 구슬을 뭐 그냥 잘하는 아이들은 막 수백 개씩 갖고 있고, 또 못하는 아이들은 맨날 잃고. 몰라. 구슬치기는 별로 능력 발휘를 못한 것 같고. 그 비석치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몰라. 비석치기는 모르겠는데. 돌을 갖고 하는 건데요. 이렇게 돌을 세워놨다가 그걸 또 내가 갖고 있는 돌로 탁 쳐서 던져서 맞춰서 쓰러뜨리면 이제 또 어떻게 게임을 하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저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겨울이면은 그 양지바른 마당에 모여서 동네 아이들이 다 한 마당에 모여서 그 온갖 놀이를 다 하죠. 뭐 매일 같이 반복하는 거예요. 자치기가 좀 지겨우면 구슬치기 하다 지겨우면 비석치기 하다가 지겨우면 또 마당에 그림 그려놓고 또 놀이하는. 저 딱지치기도 있잖아. 예, 딱지치기도 있었네요. 그것도 겨울철에 많이 했던 거죠. 네, 딱지치기도 다 겨울에. 네. 몰라, 저 가장 재미나게 했던 게 제가 잘하는 거니까는 제기차기를 제가요, 그 뭐 이름이 이거 발 닦고 하는 게 땅강아지라고 그러고 여기는 용어가 어떤지 모르지만 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땅 안 닦고 하는 게 한 발로 하는 게 헐렁이라고 그러고 예, 헐랭이. 그다음에 양쪽 발로 하는 게 그게 뭐 좀 뭐야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네. 그 의지자지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저는 헐랭이 이런 거는 들었는데 그 네. 지금 말씀하신 양발로 하는 거. 그거 의지자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저는 그건 처음 듣는 말입니다. 몰라 저는 여기 그러니까 청량대학교 지방마다 이제 그 말이 달라서. 아니 서울에 왔는데 그렇게 네, 얘기하던 것 같은데요. 네. 서울도 사투리잖아요. 서울 사투리. 몰라 서울로 왔는데 네. 제기차기를 제가 잘했어요. 거진 네, 네. 우리 4학년 동급에서 저를 따라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 제기차기에 관한 한 땅강아지하고 그다음에 헐렁이 이렇게 땅 안 닦고 치는 거하고 양발로 하는 거 네. 그렇게 세 가지를 도합해서 하면 저를 따라온 사람이 없었어요. 같은 반에 한 반에서. 네. 지금 같으면 뭐 제기차기로 인생에 먹고 살 길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은 한 가지만 잘하면 성공하는 세상이잖아요. 또 참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어쨌든 이제 돌싸움 같은 경우 우리 마을 이제 공세리 제가 살고 있는 계군면 공세리의 경우 원덩이가 이제 우리 개호를 앞두고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흑천이라고 부르는 그 개호를 사이에 두고 양쪽 마을이 돌싸움도 하고 그게 한동안 평소에는 그 정월 때 이렇게 막 돌싸움 하고 그러면 이제 얼굴은 보이잖아요. 그 건너편이 한 뭐 불과 5-60m니까 그러면 다른 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 담배 심부름을 간다거나 뭐 여기 농사 일할 때 그 막걸리 심부름을 가면 그 동네 가기가 겁나는 거예요. 그 저쪽에서 지난 정월 때 나한테 돌 던진 놈들 얼굴이 보이니까 혹시 내가 던진 돌에 또 상대가 맞았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놈들이 내가 원덩이로 저 막걸리 사러 가고 담배 사러 갔을 때 저한테 또 분풀이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겁을 먹어서 이게 원덩이 가기가 좀 이렇게 좀 두려웠던 그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이제 다 우리가 어리지만 이제 싸움의 기술을 익히는 거죠. 그 뭐 막대기를 갖고 칼싸움을 했던 것도 뭐 우리가 그게 정식 뭐 칼을 다루는 기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공격을 피하고 내가 상대를 공격하고 이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한다라는 것은 몸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일종의 그 연습이 되는 거죠. 기술도 되고. 무언중의 전생 연습이에요. 예. 일종의 전쟁 연습, 전투 연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유사시에 어떤 국가적 그 전쟁 시에는 군사력으로 바로 이렇게 뭐랄까요 쓰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재미있게 놀던 명절 뭐 겨울방학이면 뭐 매일같이 노느냐고 정신이 없었죠. 뭐 집에 지금은 뭐 컴퓨터도 하고 뭐 인터넷 한다 TV를 본다 그러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초등학교 때까지 우리 마을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 라디오 하나가 있었는데 라디오 듣는 게 뭐 아이들이 뭐 그 저녁 때나 잠깐 어린이 프로그램이나 듣는 정도고 뭐 조금 더 들으면 이제 저녁 식구 가족들과 저녁밥을 먹으면서 뭐 그때 을지문덕 강감찬 뭐 이런 이순신 이런 거를 역사 드라마를 이제 라디오 연속극으로 방송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식구들과 저녁밥을 먹으면서 아주 그냥 조용히 그 을지문덕 장군 그 이야기를 밥 먹으면서 드라마를 듣는 겁니다. 뭐 왕건도 했던 것 같고 우리 역사적 인물들에 대해서 온갖 드라마를 라디오로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요. 아이고 저런 만에 시계바늘을 한 40년, 50년, 60년 거꾸로 흘려가지고 아주 옛날 이 설날을 정점으로 한 세시풍족에서 알아봤습니다. 오늘